70세의 김 씨는 어제 병원 대기실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약을 못 산다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김 씨는 그 노인을 알아봤습니다. 30년 전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부장님이었습니다. 당시 그분은 돈도 많고 집도 여러 채 있었습니다. 늘 자랑했습니다. 노후는 걱정 없다고, 자식들도 잘 키워놨다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두려워졌습니다. 혹시 나도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착각은 아닐까? 오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후를 망치는 위험한 착각들에 관한 것입니다. 60세의 박 씨는 지난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퇴직금 총장을 확인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30년을 회사에 다녔는데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몇 천만 원.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10년도 버티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박 씨는 그동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퇴직금만 있으면 노후가 해결될 거라고, 국민연금 받으면 충분할 거라고, 집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금은 생각보다 적었고, 연금은 생활비에도 부족했고, 집은 팔 수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65세의 이 씨는 지금 편안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노후를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소비할 때 저축했고, 남들이 투자할 때 공부했습니다. 국민연금만 믿지 않고 개인연금도 들었습니다. 부동산만 믿지 않고 금융자산도 모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 씨는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깁니다. 같은 나이인데 이렇게 다른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착각을 했느냐, 현실을 봤느냐의 차이입니다. 노후를 망치는 첫 번째 착각은 국민연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 열심히 일했으니 국민연금으로 노후가 보장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국민연금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평균 수령액이 월 5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한 달을 살 수 있을까요? 집세, 식비, 의료비, 공과금, 기본적인 생활비만 해도 100만 원은 넘습니다.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50대 후반의 최 씨는 이제서야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회사 생활하면서 매달 연금 납부했으니까 노후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보니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을 납부했는데 받을 금액이 고작 60만 원입니다. 최 씨는 당황했습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살지? 퇴직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국민연금의 또 다른 함정은 앞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연금 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낸 돈으로 지금 노인들에게 연금을 주는 구조인데 젊은 사람은 줄고 노인은 늘어나니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수령 시기가 늦춰지거나 수령액이 줄어들거나 두 가지 모두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만 믿고 있다가는 큰 코다칩니다. 노후를 망치는 두 번째 착각은 자식이 알아서 모실 거라는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자기 생활도 버겁습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취업은 어렵고 결혼도 늦어지고 아이 낳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까지 부양하라고 하면 버틸 수 없습니다. 65세의 한 씨는 최근 아들과 크게 싸웠습니다. 한 씨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려고 사교육비를 쏟아부었고 결혼자금도 대줬고 전세금도 보태줬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며느리와 갈등이 생길 것 같다고, 아이들 교육에 방해가 될 것 같다고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한 씨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너를 위해 살았는데 이게 보답이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억울했습니다.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부모까지 모시라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둘은 말다툼 끝에 연락을 끊었습니다. 한 씨는 지금 혼자 살면서 외롭고 서러워합니다. 그동안 믿었던 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늦지막히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려는 생각은 관계도 망칩니다. 부모는 서운하고 자식은 부담스럽습니다.
사랑이 의무로 변하고 효도가 짐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을 뿐입니다. 부모는 독립적으로 살 준비를 해야 하고 자식은 자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서로에게 좋은 관계입니다. 노후를 망치는 세 번째 착각은 집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한 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샀으면 노후가 해결됐다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착각입니다. 집은 살아야 하는 곳이지 돈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집값이 올라도 팔지 않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팔면 살 곳이 없습니다. 결국 집은 묶여있는 자산일 뿐입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현금은 아닙니다. 50대 후반의 윤 씨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시세가 10억이 넘습니다. 윤 씨는 늘 자랑했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올랐으니 노후는 걱정 없다고. 하지만 퇴직하고 나니 현실이 달랐습니다. 집은 비싼데 현금은 없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도 집을 팔 수 없습니다. 팔면 어디서 살까요? 작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 환경도 바뀌고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윤 씨는 영모기지론을 알아봤습니다. 집을 담보로 매달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금액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10억짜리 집인데 매달 받을 수 있는 돈은 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것도 이자를 떼고 나면 실제로는 더 적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집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없습니다. 윤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집은 있는데 가난합니다. 이것을 하우스푸어라고 합니다. 부동산만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집값은 오를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설령 올라도 팔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려면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집 한 채보다 현금과 금융자산이 더 중요합니다. 유동성이 생명입니다. 노후를 망치는 네 번째 착각은 건강은 자연스럽게 유지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하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병은 자주 오고 치료는 오래 걸리고 완치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료비는 상상 이상으로 많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을 잃으면 돈만 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무너집니다. 70세의 최 씨는 작년에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암이었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해서 수술로 제거했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돈이 들었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약값, 보험이 있었지만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결국 평생 모은 돈의 반절을 병원비로 썼습니다. 최 씨는 후회했습니다. 젊은 시절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것을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운동 안 하고 정기검진 안 받고 그때는 괜찮았는데 결국 나이 들어서 대가를 치릅니다. 건강은 노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건강하면 의료비도 적게 들고 활동적으로 살 수 있고 삶의 질이 높습니다. 반대로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병원 신세만 지고 고통 속에서 살고 가족의 짐이 됩니다. 건강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노후를 망치는 다섯 번째 착각은 은퇴 후에도 일자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서 일을 하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50대 후반이 되면 이미 재취업이 어렵습니다. 60세가 넘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설령 일자리를 구해도 임금은 낮고 조건은 열악합니다. 젊은 시절만큼 벌 수 없습니다. 60세의 송 씨는 작년에 명예퇴직했습니다. 회사에서 30년을 일했는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정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송 씨는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취업을 시도했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냈는데 모두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을 선호하고 경력이 많으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합니다. 송 씨는 결국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관리직으로 일했는데 이제는 경비실에 앉아 있습니다. 월급은 예전의 4분의 1입니다. 송 씨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견뎌야 했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송 씨는 후회합니다. 젊은 시절 더 준비할 걸, 은퇴 후에도 일하면 되지 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렸어야 했는데 일자리는 있을 때 준비해야 합니다. 재취업이 아니라 창업이나 프리랜서 같은 독립적인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회사에 다닐 때 자기만의 전문성을 키우고 네트워크를 쌓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퇴직하고 나서 준비하면 늦습니다. 노후를 망치는 여섯 번째 착각은 크게 한 방이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도박을 합니다.
주식으로 대박을 내겠다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몇 배를 벌겠다고,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하겠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오히려 남은 돈까지 다 날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전이 중요합니다. 모험이 아니라 안정을 추구해야 합니다. 65세의 안 씨는 5년 전 큰 실수를 했습니다. 퇴직금 전부를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친구가 확실한 정보라고 했습니다. 이 주식은 반드시 오른다고, 지금 사면 몇 배는 번다고. 안 씨는 욕심이 났습니다. 연금으로는 부족하니까 돈을 불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주식은 폭락했고 안 씨는 대부분의 돈을 잃었습니다. 안 씨는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잃어버린 돈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무엇보다 후회가 큽니다. 왜 그때 안전하게 저축하지 않았을까? 왜 욕심을 부렸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